근데 진짜 속상한 게 왜 살이 찌면 혈관 질환 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살이 찌면서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왔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 알고 보시면 이제 비만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들은 너무나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비만이 왜 특히 이제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느냐. 이제 비만해진다는 건 지방세포가 커진다는 건데 몇 배까지 커지냐면 300배까지도 커져요. 자, 커지다 보면 우리 몸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죠.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바로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내뿜는 거죠. 이 염증 물질들은 지방세포에 이렇게 풍부하게 닿아 있는 혈관들을 통해서 혈관벽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되죠. 피뜨기라 불리는 혈전까지도 형성되죠. 혈전이 우리 몸의 굉장히 좁은 부위에 막히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죠. 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떠돌다가 우리 혈관의 가장 좁은 부위를 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전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초래하는 거죠. 실제로 중년 가운데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각종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7.1년 더 빠릅니다.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은 12.8년 빠르기 때문에 아이고. 가히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네요, 진짜. 요즘에 유행병처럼 퍼지는 게 바로 마른 비만입니다. 마른 비만이요? 말랐는데도 이렇게 비만이 이렇게 생기나요? 말랐는데 특정 부위에만 지방이 많은 거죠. 아랫배가 툭 튀어나와요. ET. 복부 비만, 이 내장 지방은 가까이에 간도 붙어 있고 심장도 있고 치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심장혈관 질환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이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치마둘레가 2치수 이상 늘어나게 되면 유방암의 발병 위험까지 77% 증가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관리를 꼭 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비만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비정상적 또는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비만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 중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하고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2030년에는 고도비만 인구가 2배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이제 뛰면서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 몸무게가 47kg, 46kg 그렇게 나갔거든요. 우와. 근데 임신을 하니까 71kg, 72kg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아기 낳고 이제 열심히 이제 좀 살을 뺐죠. 근데 그래서 잘 살았는데 여자들의 최대의 적 완경기가 지나면서 61kg까지. 그래서 그때는 드레스 같은 거 늘려가지고 입었어요. 맞아요. 1인치, 2인치 늘려가지고. 수선해서. 그래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조금 키로수를 많이 좀 뺐습니다. 그래서 56kg? 그 정도 감량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잘하신 게 왜냐면 점점 진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을 빼는 건 더 어렵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김용림 씨처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동서양의 왕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유럽의 한 왕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셨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 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마르쿠스는 19년간 이 황제의 자리에 재위를 하면서 팍스 로마나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셨던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분이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황제이면서도 철학가이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국경을 침범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 그들은 바로 게르만족이었습니다. 이 다뉴브 강이 흐르고 있는 이 다뉴브 전선으로 마르쿠스가 직접 출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그 느꼈던 고뇌,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마르쿠스는 이 철학적 성찰을 멈추지 않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책으로 엮여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유명한 책이 바로 마르쿠스가 직접 저술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명상록이라는 책입니다. 명상록에서는 그가 본인의 몸을 얼마나 열심히 관찰했고 돌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또 많이 전해져 있기도 해요. 요즘 내 가슴의 통증은 좀 사라지고 요즘은 궤양을 치료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이나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사를 당시 황제 주치의로 삼기도 했었는데요. 갈레노스라는 인물입니다. 훗날 갈레노스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내가 진료했던 그 많은 황제들 가운데 오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관심 가졌던 유일한 황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꾸준한 검진 때문이었었는지 서기 180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장수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에도요, 이런 로마 시대의 최고의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마르쿠스를 뛰어넘을 만큼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왕이 있습니다. 영조입니다. 영조. 조선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이었고, 영조가 원래는 타고난 약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은 작을 때 고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남겼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했죠. 승조원 일기에 기록된 문안진우의 횟수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영조가 탑이죠. 생애 동안 무려 7,284회의 검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7,284회. 얼마나 자주 이 받으신 정도 되면 건강 조급증이라고 그렇죠. 좀 그럼 월 부를 수 있는. 평균 몇 번을 한 거예요? 11번이 넘어요. 월 평균 예. 3일에 한 번 한 번도 거네. 어려워요. 3일에 한 번. 더 놀라운 것은 70대에도 늦둥이를 얻었습니다. 좋은 건 다 드셨나 봐요. 그리고 말년까지 정무를 직접 챙길 정도로 정정하셨고, 그래서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조선 평균 수명의 2배 이상 넘긴 그런 장수를 했었죠. 로마 황제든 조선의 왕이든 중요한 건 결국 내 몸을 돌보고 귀 기울이고 자주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내 몸을 수시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저 근데 건강에 관련해서 절대로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건강 염려증, 건강 조업증으로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너무 지나치면 안 네. 되죠.